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얼마 전이죠. 지난주에 화성에 있는 용주사를 휴가 다녀왔는데 연가를 내고 보니까 갑질을 했답니다. 왜냐니까 직원들 3명도 휴가를 내고 동행해서 뒷바라지 했답니다. 또 추미애 장관 재산 등록상에 자기 차량은 공식 차량은 K5 세단 한 대, 다음에 카니발 리무진 한 대, 2대로 재산 신고 내역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날 용주사 갈 때 타고 갔던 차는 검정색 링컨 컨티넨탈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보면 이래요. 이 보면은 얼마 전입니다만은 이 추미애 장관 언론이 자기한테 지나친 관심 보이고 있는 것은 여성 장관이기 때문에 관음증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정말 되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장관, 언제 추미애 장관을 갖다 여성 장관으로 봤습니까? 아닙니다. 법무장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주요한 공직자이자 특히 검찰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가운데 우리 법조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그 즈음에 언론이 당연히 추미애 장관을 갖다 취재하고 추미애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취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여성 장관에 대한 그 관음증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 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법무장관이란 이름하에 무소불위의 으름장을 놓고 국민을 갖다가 버러지 무지랭이를 보는 행태를 갖다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이죠. 그 아들 문제, 그거 아시죠? 아들 문제. 카투사로 근무하던 그 아들이 사실상 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당시 추미애 그 아들이 탈영해서 사실상 탈영해서 복귀가 늦었던 그 언저리에 추미애 대표 시절입니다. 막강할 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선임병이자 당직 사병 같은 경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 아들 갖다가 규휴 조치로 갖다가 처리하라 하는 것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뭐라고 그랬냐? 아들이 울고 있다.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의 또 이런 어떤 추미애 장관이 그야말로 무슨 임금님 행차하듯이 직원들한테 야, 너희 휴가 내. 휴가 내면은 연가 보상도 못 받습니다. 휴가 내고 그야말로 가서 2박 3일 이틀을 갖다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추미애 장관의 이 갑질을 보면서 이 좌파들은 말 그대로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들이구나. 말로는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고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여성을 위하는 듯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안희정, 오고돈 또 어제 아래 세상을 버린 박원순 시장 또 있나요? 지금 청와대에 앉아서 의전 비서관 하면서 그 지인 회사로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하고 있는 탁현민 의전 비서관 등 이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가부장 마초이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을 갖다가 어느 좌파가 얘기했듯이 이순신 장군과 관노 얘기했듯이 여성들을 갖다가 여비서를 갖다가 관노 정도로 취급했던 입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달랐던 그야말로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5선 국회의원 하면서 그야말로 무슨 진보고 정의고 입에 이렇게 달고 살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연차 휴가를 낸 오후 7일 지난주 화요일이군요. 지난주 화요일 7일 오후 5시 경기 화성시 용주사를 방문했고 여기에 보면 촬영한 그 당시 이렇게 본인이 합장하고 뒤에서 찍은 큰 사진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때 그 댓글 단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누가 찍어줬을까? 라고 했는데 밝혀졌습니다. 바로 공무원 신분인 법무부 직원 3명이 여행지에 이른바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2명은 해당 일정을 휴가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휴가일, 뻔히 휴가일을 갖고, 그것도 추미애 장관은 휴가를 냈기 때문에 개인 일정입니다. 그때부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개인 일정으로 여행을 갔던 거예요. 산사로. 그런데 가니까 멀쩡하게 비서관하고 수행비서 두 사람은 휴가 내고, 그 다음에 저 추미애 장관, 그나마도 운전기사는 휴가 처리도 안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어제 15일 저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모양입니다. 여행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추 장관과 동행했고 비서관과 수행비서, 운전기사였답니다. 그래서 또 아마 윤한홍 의원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동행자들이 현지에서 어떤 업무를 받느냐 라고 했더니 법무부는 일행 중 비서관 1명과 수행비서 1명은 휴가를 사용했다. 개인 휴가 시 활동 내역은 알려드리기 곤란하다. 그런데 어느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개인 관리인 연차 휴가를 소진해 가면서까지 월급조차 연가 보상무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로 윗사람과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또 법무부는 지금 운전기사가 휴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뭐라고 그랬냐니까 추미애 장관이 휴가 중이나 수시로 업무 처리하고 언제든지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을 대동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그 용주사 1박을 했는지 2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주사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이 검은색 링컨 컨티넨탈 차량을 타고 온 것을 봤다. 추미애 장관이 숙소로 사용한 차방 앞 공터는 보통 주차하지 않은 공간인데 추 장관 일행이 머물 때 링컨 컨티넨탈 차량과 소렌토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소렌토는 수행원들이 이용한 것으로 안다. 그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올해 재산신고 내역에 적어낸 자동차 보유 현황은 본인 명의의 카니발 리무진 한 대와 남편과 공동 명의인 K5 세단 한 대 등 총 2대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휴가 시에 이용한 차량은 전용 차량으로 차종은 그랜저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휴가 때 관용차를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장관 전용의 그랜저, 전용 차량으로 그랜저, 장관 전용 차량으로 그랜저를 타고 갔으면은 관용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한 것이고, 또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전용 차량인 그랜저를 타고 가지 않고 이 용주사 관계자 이야기대로 링컨 컨티넨탈 차량을 타고 갔다면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신고는 갖다가 2대만 했으니까 K5하고 카니발 리무진, 그렇다면 링컨 컨티넨탈은 누군가로부터 일종의 향을 받은 겁니다. 추미애 장관 참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사실 보면 이때 용주사 갔던 추미애 장관, 왜 본인은 기자들, 언론이 여성 장관에게 관음증을 보이냐 하지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뒷모습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뒷모습을 찍어 올려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9시까지 7월 9일이던가요? 8일 9시까지 입장을 밝혀라 라고 그야말로 최후 통첩을 하면서 전운이 감돌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을 기자들이 만약에 취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자는 기자도 아니죠. 언론은 언론도 아니죠. 거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입장문 밝혀놓고 그 사진 밑에다가는 자작나무 염주를 갖다가 스님으로부터 자작나무 염주를 굴리며 번뇌를 끊었다. 자, 그런 결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 본인은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임무,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데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그를 바탕으로 올 연말 지나고 내년 한 중순쯤 법무부 장관 한 1년, 한 2년 해야 되겠죠. 2년 하고 내년 말쯤 2021년 말쯤 법무부 장관을 화려하게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도전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보면 용주사 가서 자작나무 염주를 굴리고 윤석열 총장한테 입장을 밝혀라고 으름장 놓고 이랬던, 그러면서 세간의 주목을 이끌었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던 추미애 장관. 어머머 바로 그 다음 날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언론이 단순히 추미애 여성 장관에게 관심을 갖는 관음증이 아니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본격적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 검증에 들어가는 그 일환으로 이번에 법무부 전용 차량을 탔다는데, 법무부는 전용 차량을 탔다는데 목격자들은 링컨 컨티넨탈 고급 수입차로 오고 가서 비서관과 수행비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강제인지 자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휴가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자기의 뒷수발을 들게 하고, 그나마 분명히 휴가 중이기 때문에 공식 업무로서의 관용차를 타서도 안 되고 국가 공무원인 운전기사를 써서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운전기사는 휴가도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을 갖다가 모시고 다니고,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김종인 대표 이런 얘기했죠. 김종인 위원장, 이러이러한 분위기라면 내년 재보궐선거 낙관한다. 전 낙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붙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만나는 무릅쓰고 마치 울산시장 선거 하듯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면 경기지사까지 이 세 곳에 아마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들 정파의 보존, 정파의 생존을 위해서 아마 악마와도 거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권력에 취해서 마구 휘두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전에 보면 을지로위원회라고 그래갖고 민주당에서 을을 갖다 지원하는 위원회 만들었던 그 당에서 집권하자마자 이제는 얼굴 싹 바꿔갖고 마구마구 갑질하는 이런 행태, 우리 애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머릿속에 꼬박꼬박 새겨 넣으셨다가 내년 4월 7일 서울, 부산, 그리고 만약에 오늘 확정 판결이 난다면 경기지사 선거 할 때까지 전 절대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만은 좋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정말 문재인 정권의 우선 무능, 부패,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집권 전에 국민들에게 야바이 마냥 속였던, 그러나 집권하고 나서 싹 180도 얼굴을 바꾸는 위선, 무능과 부패와 위선을 갖다가 심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